등장하니까 좋긴 하네요. 예. 아까 그 영상이 조금 이 시간차가 좀 났었는데요. 아마 국회 시스템하고 이게 좀 빠킹이 난 모양이에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디 갔어요? 왜 안, 이건가요? 예. 자료를 띄워주시죠. 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딜레이 돼서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게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오늘 지방정부가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를 발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해야 될까요? 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밑에 걸 눌러야 되는데 위에 거를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덕구가 왜 공정관광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전시가 5개구가 있는데 5개구 중에 대덕구가 가장 적습니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굉장히 적고 여기 지금 동환, 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구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동쪽에는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에 계족산, 대청호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요. 서산은 서쪽에는 산업단지가 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상서평촌의 공업지역들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전체를 이렇게 보면 딱 절반이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단지 문제, 지속가능성,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가능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특별히 공정관광,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관광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 대덕구가 하는 공정관광은 소통, 행복,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정관광이 등장한 건 아까 권선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속화됐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저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또 팬데믹이 끝나면 저런 상태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혐오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요. 우리의 경우도 보면 실제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관광화가 되면 될수록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이렇게 몰려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는 계족산 황토길 그 초입인데요. 실제로 황토길은 전국에서 늘 한국 관광 100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족산 황토길을 찾습니다. 근데 가서 맨발로 걷고 내려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슝 하고 떠나버리시는 거죠. 지역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족산 주변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동시에 해결하자라는 측면에서 공정관광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요. 실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 주민 삶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 이거를 다 같이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추진 과정은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 2017년 시의원이었을 때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정하는 과정도 지금 요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몇 사람 전문가들만 모시고 한 건 아니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공정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에 성장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대덕구가 공정생태 관광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관광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그리고 2019년 12월 달은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우리 박건수 교수님이 비상근 센터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도내 주민사업체가 처음에 3개, 나중에 2개 해서 5개의 사업체가 발굴되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정생태관광이라는 게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거면 거기에 일자리도 나오고 창업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연구 영역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공정관광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엑셀러레이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공정관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덕구가 추구하는 공정관광의 비전과 성과는 뭐냐? 저희는 여기 미션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저겁니다. 공정생태관광으로 지역민 방문객이 소통하며 성장하는 행복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대덕구가 추구하는 공정생태관광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함께 성장해야죠. 그래야지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성과 4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 대덕구는 2019년도에 지역화폐 대덕 1호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역화폐 런칭 행사로 데코 맥주 페스티벌이라는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관광을 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뭐 먹거리도 들어오고 놀거리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철저하게 지역 중심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돈은 다 지역에서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력을 촉진시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20만 정도, 8번 했는데 한 20만 정도, 저희 대덕구 인구가 17만 5천 명이에요. 근데 20만 정도가 방문을 했고, 실제 우리 중리동에서 시작했는데 중리동은 4번을 했는데 그 4번 하면서 2달치 영업이익을 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공정 관광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덕구가 추진하는 축제는 다 이 모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19년하고 21년에 우리 10개의 사업체를 발굴했고, 또 올해 10개의 사업체를 발굴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마을 여행과 양성 과정도 좀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남대학교와 대덕구가 함께 콜라보해서 한남대 안에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우리 청년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창업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0년, 2021년 해서 5개의 관광둘의 주민사업체를 만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공정관광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관에만 주는 게 아니라 기관과 지역 주민 사업체와 함께 연결해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맑은 이연마을 협동조합과 함께 이번 상을 받았고, 거기가 관광둘의 사업체로서 주요하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그루경영체도 작년에 3개를 만들어서 함께 관광 여행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번째,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대덕구 혁신노드 해서 대덕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찾아와서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정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여행이라는 가벼운 프로그램에 담은 겁니다. 이게 실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찾아와서 대덕구의 혁신 정책을 보고 참여하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또 많은 또
바꿔야 될 거. 사실은 혁신정책 하면서 저희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배움이 더 많았어요. 아, 요거 할 때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이건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혁신 노드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작년에 462팀 486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혁신 노드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거고요.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대덕이 했던 공정생태 관광의 그 자랑거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방정부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우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개인 취향에 맞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관광지 그리고 지금 외국에 당장 나가기 어려우니까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특히 하반기가 돼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국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지속가능성 관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관광의 틀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정책의 변화이고 그리고 기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도형 공정관광 계획의 체계화인데요. 우선 지방정부에 비해서 뭘 할까?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공정관광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일단 기본 바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0여 개 기초지방정부가 만들었는데 지금 34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저희는 50개 이상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 일들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정관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게 행정에서만 디자인하거나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하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하고 행정하고 이게 3박자가 같이 맞춰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의 공정관광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광역이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지방정부가 지금 해가야지 될 것 같고요. 공정관광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민 참여들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저는 따로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정부가 답습한다면 그거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지방정부에 맞는 역사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걸 연결한다면 훨씬 풍성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정관광 박람회를 저희 한번 꼭 해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드러내고 연결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주도의 공정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싶은데요. 아까 청송에서 산소 카페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양구 군수님 오셨는데 양구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지방정부에 회람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